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코엑스에서 있었던 반도체 대전에 참석하고 하루 종일 있었고요. 그저께도 또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에 있느라고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만든 12단 HBM3E를 실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에서 세덱스 2024가 열렸는데, 코엑스는 아주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가거든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물을 보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부스를 제가 몇 번을 갔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고, 그동안 실물도 보지 못했던 CXL이라든가 PIM이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오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부스 정면인데, 요게 물건입니다. 요게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요 분이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전부 다 여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검은 이렇게 의상으로 컨셉을 맞췄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서버인데 12단 HBM3E가 장착된 서버예요. 근데 이게 실물인지 모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 서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버를 수천 개, 수만 개를 이걸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여러 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모형입니다. 모형, 사실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된 거, 요렇게 단수가 이렇게 간 거, 이거는 다 모형이고요. 모형이고, 실제 HBM3E는 이겁니다. 요거. 조그만합니다. 그냥 엄지손톱보다 작고요. 한 중지 손톱 정도 되는데, 두께는 대략 한 1mm 정도 될까 말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너레이션 5세대죠. 5세대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9.2 기가 bps 플러스입니다. 이게 아주 이 정확한 아주 속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걸 보면 뭐 10 기가 bps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이제 고대역은 1.2 테라바이트입니다. 여기도 또 플러스 해놔서 이것도 아마 더 커질 것 같고 36기가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E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동그라 요 까맣게 보이는 거고, 신문에 발표된 거 보면 저기다 뭐 HBM3E 뭐 이렇게 그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인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실물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사실은 어제 근무를 오프하고 갔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 그 내용을 정말 제가 이 핸드폰에도 남겼지만 이 머릿속에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건 여기에 다 있고요. 동영상, 이제 이 영상은 이제 12단 HBM3E를 실물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 집중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펼쳐서 이런 거지. 지금 옆에서 설명하시는 분은 한신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부의 정승민 교수님입니다. 그 한신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와서 저를 설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 교수님하고 명함을 제가 주고받았고요. 그분이 학생들한테 말하기를,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분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반도체를 알고 싶어 하는데 너도 좀 각성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걸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바로. 예. 인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생 그대로입니다. 처리하고 메모리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반도체 대전의 핵심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정말 밑에는 모형이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승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학생들 뭐 20대 초반이니까, 그러고 제가 세대기 2024에 갔는데, 제가 뭐 자주를 가지는 않았지만 코엑스에 이렇게 전시회를 가보면 뭐 연령층이 다양히 있지만은 정말 20대, 30대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보기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년인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무슨 그 회사 대표나 이사나 뭐 이런 분 이렇게 이 명찰을 달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자, 요 모형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쌀집이라는 이렇게 그 닉네임을 많이 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12단이에요. 이게 12단. 이 12단을 이렇게 여기다 쌀로 채운 거예요. 쌀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아주 특이하게 지역을 홍보하면서 잘 했더라고요. 요런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싹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덱의 그 반도체 대전의 하이라이트는 12단 HBM3E 실물 전시였습니다. 하여튼 대단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어떤 뭐 연예인 저는 뭐 지난 겨울에도 뭐 제주도 갔을 때 연예인 봤지만은 별로 뭐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이 HBM3 이 12단을 보고 정말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최대한 여러 사진들 다 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기고, 신문에 발표된 여기에다 뭐 HBM3 SK 하이닉스 로고 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 사이즈가 얼마냐? 중간 그 중지에 손톱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께는 약 대략 한 1mm 정도. 1mm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1mm 정도밖에 두께가 되지 않는 거를 12층이라는 게 12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이제 웨이퍼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웨이퍼 뒷면을 실리콘을 갈아서 아주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그걸 12층으로 쌓은 거죠. 그리고 12층을 그냥 쌓은 게 아니라 한 단 쌓고 필름 넣고 한 단 쌓고 필름 넣고 이런 식으로 쌓은 거니까 사실은 12단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층수로 하면 24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실물을 보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전시된 실물인데요. 이 전시회를 갔을 때 SK 하이닉스는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CXL이라든가 PIM이라든가 ESS라든가 뭐 지금 봤던 12단 HBM3E라든가 이런 다 실물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 그 반대편 그 전시장 부스에 있는 삼성전자는 실물 반도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용 고속력 SSD 요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실물 매일 제가 볼 때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그 그림을 봤었는데 저는 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실물로 처음 봤죠. 이건 SK 하이닉스의 SSD형 CX 모듈인데 CMM-DDR5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SSD처럼 만든 DDR5인 거죠. 이런 것도 설명은 여기에 다 해놨습니다. 요걸 좀 보면서, 제가 그 실물을 보면서 참, 아주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건 그냥 신문에서 그냥 사진만 봤었거든요. 이게 SK 하이닉스의 SSD형 CXL 모듈 CMMAX예요. 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황금색이 있는 것도 있고 은색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끼기만 하면 딱 쓸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서버에 이렇게 지금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CMMAX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또 제가 뭐 딥엑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가 관련된 거 많이 가봤어요. 뭐 신성 ENG라는 가보니까 실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 장착을 해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았었습니다. 요게 이제 300mm 웨이퍼입니다. 300mm니까 12인치죠. 12인치 웨이퍼인데, 사실 저도 뭐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반도체 실물 웨이퍼를 그렇게 보기가 쉽지를 않았거든요. 여기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았던 거는 이 반도체 웨이퍼 12인치 300mm 웨이퍼 한 장을 완성품을 만드는데
초순수, UPW라 그러죠. 초순수가 자그마치 7톤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요 한 300mm 한 장, 요 300mm 한 장 하나를 만드는데, 완성하는 데까지 수가 7톤이 들어가는 얘기를 듣고, 역시 반도체 산업은 전기와 가스와 물을 많이 먹는구나, 이걸 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또 이제 8인치짜리, 그것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자, 이제 또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죠. 저 원산면에 있는 거. 제가 어제 그저께는 여기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뭐 이렇게 주변 그 마을인데 면적은 126만 평입니다. 126만 평에 팹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 조감도도 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5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5년 1월 내년 1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1기 착공이 들어가고 1기 착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1기, 2기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고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변전소거든요. 변전소 공사하고 있고요. 여기가 아마 폐기물 처리장이고 정수장도 공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비 기업이 한 70여 개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하고 확연히 다른 것은 뭐냐? 협력업체 단지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보면 아파트 3개 단지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디를 할 것이냐, 여기를 할 거죠. 여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 땅을 사서 원룸이라든가 사무동이라든가 근생을 하겠죠. 아파트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요. 또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또 일반 상업지역들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알려지기는 70개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토지 사용 시기가 2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늦죠. 왜냐하면 여기 1기가 가동이 27년 5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설을 하고 가동을 하고 SK 직원들이 들어오고 협력사 직원들이 들어오려면 숙소가 부족한 거죠. 여기에 만약 아파트 27년에 한다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돼야지 입주를 하고 이주자 택지는 뭐 27년에 한다 그러면 28년에 입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일반 상업지역들 뭐 원산면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 숙소라든가 또 한바라든가 이런 식당 할 것들이 태부적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지역에도 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인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밥 먹고 이 팹에 들어가서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통틀어서 제가 지원시설이라 할게요. 지원시설에 토지 사용 시기는 좀 더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12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아시는 분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120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곱하기 2 정도 해야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200조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완성되는 기간도 대략 한 10년 정도는 좋게 들어가는 거죠. 다 요게 이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사진을 찍느라고 좀 애먹었는데 약간 이제 제 그 카메라로 그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게 이제 아마 SK 하이닉스는 M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청주도 M15, 이천도 M16,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M 이렇게 나가면 M17이 되지 않을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천에 M16이 있었으니까 M17, M18, 아니면은 용인이니까 Y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용인이니까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Y1, Y2 팹. 아마 삼성도 남사에서 Y로 갈 것 같아요. Y3, Y4가 가는 거죠.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그 평택 캠퍼스에서 4년 이상 그 이제 공사를 했던 그 아는 동생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SK 하이닉스의 이 배치도가 삼성전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옥상에 보면 완전히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감도를 이게 사진으로 여러 번 봤을 때는 몰랐는데 어제 가서 이 전시해 놓은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옥상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그냥 이런 지붕입니다. 그냥 파란색 지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태양광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옥상에 어마하게 넓은 그 공터를 그냥 비효율적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남향으로 배치를 딱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무동이 들어가죠. 큰 사무동, 작은 사무동 두 개, 또 작은 사무동, 큰 사무동, 또 이렇게 큰 사무동, 작은 사무동, 작은 사무동, 큰 사무동. 그래서 이 큰 사무동은 아마 폐배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폐배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아마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요 네 개. 그러니까 이게 사무동이 전체가 8개인데, 여기에 동그라미 친 이 사무동은 아마 연구원들이 쓰는 사무동이 아닐까. 이런 여기에 있는 사무동들은 각 폐배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직원들용 사무동이지 않을까. 그거는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시설들이요. 이 시설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복합동 개념인데 이게 이렇게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옥상의 것들은 대략 뭐 뭔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는 뭐 에어컨 뭐 그 쿨링 타워라든가 뭐 스크러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2열로 돼 있단 말이에요. 1, 2, 1, 2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쪽 거는 여기에 1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 거는 2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3기로 들어가고 여기는 4기로 들어가는 거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도 처음에 1기, 2기를 할 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3, 4기로 갔을 땐 복합동 개념이 나와가지고 복합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3기, 4기 이렇게 넣고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이런 건물들 있죠.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삼성으로 얘기하면 154 변전소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린돔 같은 거, 폐수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이렇게 짓고 있구나.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계속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건물 구조화라든가 배치도라든가 내부 설계도를 본다면 SK는 반도체를 이렇게 만든다. 삼성은 이렇게 만든다.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뭐 조감도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안에 배치도라는 이런 거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홍보 영상인데 짧지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2013년 세계 최초로 1세대 H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현존 최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반도체들 실물로 여기에다 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그 원산면에 있는 거 그걸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27년이죠. 27년 5월에 1기가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SK는 이런 형식이고 삼성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소부장이 50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요게 이제 그 HBM3입니다. 이런 이제 120조가 투자가 되는데 120조로 절대로 마무리 못합니다. 반도체 장비 가격이 올랐고요. 공사비도 올랐기 때문에 절대 120조로 못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펩존이라고 해서 펩이 여기에 4개가 들어가고 협력화존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 소부당 한 50개가 들어가고 아까 처음에 지나갔지만 정부에서 아마 지원 사업인 미니펩 펩을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여기다 넣어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원산면이 수도권하고 이렇게 수도권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부장을 완전히 집합을 시켜버리고 정부의 미니펩 사업도 거기다 아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것도 한번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부동산을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용인시에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여기에 원산면하고
여기 원산면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동남사에 여기 두 개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불편해요. 제가 가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여기 이제 그 고속도로도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 이게 신문에 많이 났죠.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이미 뭐 이렇게 되고 올 연말에 일부 개통이 들어가죠. 철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강선이죠. 경강선 연장.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에버랜드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남사까지. 이렇게 되면 이동 남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남사의 복합 신도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거죠. 예. 그리고 뭐 경기 남북광역철도 이런 거는 여기하고 사실은 큰 문제는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가 많이 되죠. 도로가 이제 이런 것들 6번 요게는 이제 동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2번 여기 동탄에서부터 이게 82번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장 신설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제 또 여기도 확장하고 여기도 배감 가는데도 확장하고 하나 빠졌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복의 원삼로인데 여기 안성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2차선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이거 확장 계획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복의 원삼로는 지금 확장하고 있고, 요게 이제 17번 도로하고 이렇게 만나죠. 영동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기반시설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실물을 보고 온 건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12단 HBM3E가 적용된 서버예요. 그런데 이가 어디냐면, 요게 HBM3E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는데 몇 개가 들어갔느냐? 요게 요렇게 4개, 4개, 8개, 4개, 4개, 8개, 4개, 4개, 8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형인지 실물인지는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왔어요. 근데 약간 그래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요게는 이제 12단 HBM3E가 적용된 서버 모형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요것도 한번 동영상을 짧게 제가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그 외부의 그 케이스도 단단해 보였고요. 뭐 케이스를 제가 만져봤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물보다는 이렇게 적용된 만들어질 서버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버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다 지나치더라고요. 저도 지나칠 뻔 했었어요. 근데 저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게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조금 해줬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깊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죠. 하여튼 저는 여기에 HBM3E 12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어서 전시되어 있는 게 굉장히 그냥 아주 새로웠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그냥 이 나이가 60 중반인 사람이 가슴이 그냥 흥분할 정도로 HBM3E 12단에 대해서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요게 이제 영상 사진을 조금 더,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요. 대학생들, 막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분했습니다. 이게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홍보하는 거고, 조감도를 제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해서 따온 거죠. 제가 저 앞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기 이제 위에 그 동영상이 있지만은 밑에는 실물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부스가 그래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정말 실물이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12단 모형이고, 예, 이 쌀로 만든, 다 쌀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아이들 참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찍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형이고, 사실 여기에 이제 실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찍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렇게 됐을 때 찍는 거죠. 참, 이분들도 이제 반도체 쪽에 관련된 아마 그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 부스에, 또 뭐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또 여기 무슨 빵 그 이벤트 해가지고 빵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자, 이게 삼성전자 부스입니다. 어마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멀리서 봐도 화려해요. 깔끔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설명이 이어지거든요. 반도체는 여기가 다예요. 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뭐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실물은 하나도 없어요. 동영상으로만 있고 이 뒤에는 그냥 의자로 놔서 그냥 쉬게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SSD를 팔고 그 SSD에다가 고리 키링을 만들어주고 이름 새겨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좀 실망했습니다. 볼 게 없어요. 2번이나 들어가 봤거든요.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아까 그 서버입니다. 다시 또 찍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용인시가 꽤 크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게 그 용인시에 있는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많이 봤거든요. 용인시뿐만 아니고 뭐 충주시, 양주시, 안성시, 광주시, 별대 이런 데서 다 왔는데 평택시는 없었습니다. 평택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 명찰을 보면서 평택에서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까 어떤 데서 얘기하기를 평택에서는 이미 뭐 반도체 다 갔는데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속상한 얘기죠.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것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그런 뭐 생각들이었고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요 앞에 보이는 까만 그 12단 HBM3를 보려고 갔었습니다. 여기 걔가 반도체 뭐 이렇게 소식을 뭐 이렇게 전하고 이러면서 많은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를 실물로 구경하고 왔다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신문의 내용을 스크랩해서 설명을 하고 많이 그런다 해도 그 감동이 적었던 거죠.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